올해 7월까지 거친 세금은 217조 6천억 원, 작년과 비교해 43조 4천억 원이나 적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영끌로 세수 구멍을 메우고 있습니다. 올해만 한국은행에서 113조 6천억 원을 빌렸고 이마저도 부족해 4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빌려다 쓴 돈의 이자만 약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각종 정부 기금이나 쓰려고 했던 예산을 쓰지 않은 예산 불용액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는 환율 방어용 비상금인 20조 원 규모의 외국환 평형 기금까지 손을 대는 게 맞느냐를 두고 설전이 오갔습니다. 그 외평채 기금은 외환 관리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국가 부채 비율을 안 늘리려고 거기서 돈 가져와가지고 외환 시장의 개입을 외평채만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은행이 정부하고 같이 그러한 필요한 외환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개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작년보다 4조 5천억 원 더 거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대로라면 작년보다 50조 원 가까이 덜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추경이나 깎아줬던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 세수를 더 확보하는 방안에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세수가 결손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어려운데 법인세도 인하를 안 했다면 더 어려워졌을 거 아닙니까? 어째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계속 재정에 지출만 하라는 겁니까? 정부는 올해 거칠 세금을 다시 예측한 세수 재축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반도체 호황이던 지난해 상반기 SK 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습니다.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반기에만 4조 원 넘는 영업 손실을 내며 법인세 납부를 못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4조 원이 넘었던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 역시 올해 상반기 1,280억 원으로 97% 급감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악화로 법인세가 줄면서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 수입은 217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조 4천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산시장의 침체로 인한 관련 세금, 그리고 또 반도체 경기 급락 등으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이 많이 줄어들므로써 나타난 현상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50조 원에서 60조 원 사이에 세수 부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부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방치하고 그냥 쉽게 지출 쪽을 늘려서는 국가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 방식과 지난해 예산의 잉여금으로 절반 정도를 확보할 전망입니다. 나머지 절반인 20조 원 정도는 각종 기금을 모두 합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른바 공자기금에서 끌어올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을 관리할 때 쓰는 외국환 평형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다만 예산 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가 국세 수입 규모의 예측에 실패해 대규모 예산 결손이 초래됐고 그 결과 별도 사용 목적이 있는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끌어왔다는 점에 대해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국세 수입을 경제 상황에 맞춰 다시 예측하는 세수 재축의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서 세수 결손 등을 메울 대책 등도 함께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세수 부족이 심각합니다. 지난 4월까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세금이 34조 원 정도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가 16조 원 가까이 준 걸 포함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근로소득세는 작년보다 1,000억 원 더 많이 거쳤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에서만 세금이 더 나갔다는 의미입니다. 배주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는 1,995만 9천 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4,024만 원이었습니다. 5년 사이에 근로자 수는 222만 명이 평균 연봉은 664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월급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급여까지 높아졌으니 내는 세금도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낸다지만 직장인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법인세 혜택 등 각종 감세 혜택은 근로소득자를 비껴가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비율이 꽤 높은 것 같아요. 이 전체 받는 급여 비율로 봤을 때 한 20% 이상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높은 것 같긴 합니다. 세금 많이 떼가는 것 같아요. 올해 근로소득세는 세율은 그대로 둔 채 과세 표준 구간만 소폭 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자 대부분이 지난해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율을 일괄적으로 1%포인트씩 깎아준 법인세나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주택 보유세와는 대조적입니다. 기업이나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왜 이거는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다른 세금은 깎아주는 게 별 체감되는 게 없어요? 그쵸? 이렇게 제가 부동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월급보다 훨씬 많이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월급은 올라도 오른 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득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난해 3분기엔 2.8%, 4분기엔 1.1% 감소하며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 올해 1분기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실질소득이 감소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소비하는 그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증가한 측면이 있고요. 정부는 올해 근로소득세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 6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지난해 50조 원대에 진입한 근로소득세 수입이 1년 만에 60조 원대까지 뛰어오르게 됩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